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최근에 천년의 사랑도 쉽게 한다는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사진이 딱 올라와 있는 글 보고 많이 웃었는데요. 명절은 이렇게 가족 사이에 거리를 벌리기도 합니다. 요즘 셀프 효도한답시고 시댁에 방문 아예 끄는 집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댁에 처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안 가는 며느리는 없겠죠. 안녕하십니까? 딱 정해드리는 변호사 딱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은 이혼 성수기일까요? 제가 농담처럼 몇 년째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또 이혼 사건들이 몰려오겠다고.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놈의 집안일이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다들 잘해보려고 할 겁니다.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잘 지내고 싶겠죠. 요즘 뉴스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해외 출국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직접 지내는 집들이 많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집안일 관련 마찰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는데 남편은 누워서 이야기나 하고 있고 설거지는 끝이 없고 소금 부글부글 끓는데 그 자리에서 말은 못하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막 쏘아붙이니까 남편은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런 태도이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평소에 가족관계가 좋았으면 괜찮은데 뭔가 시부모님하고 마찰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남편이 좀 미웠는데 명절에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건데요. 사실 정답은 이 정도 되면 서로 양가 셀프 요도하고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혼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 시즌이 명절 직후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경우죠. 시댁 안 가게 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 왕창하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여서 화병이 났는데 이런 가사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은 둘째치고 아예 없는 일 만들어내거나 마음 불편하게 하는 멘트들이 비수가 돼가지고 날아오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지는 거죠. 이 와중에 집 가는 순서, 뭐 선물 사가지고 가자고 하는 거 이런 걸 남편하고도 싸우면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고로 선물 선호도 1위는 현금입니다. 선물 고르지 않아도 되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다 놀러가네? 감정이 폭발합니다. 올해 뉴스 보면은 뭐 김포공항에서 출국이 몇만 명이나 이렇게 됐다는 둥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나는 집안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 해외 출국하는 모습 보니까 열받죠? 결국 남들과 비교하는 부분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엔 대체 공휴일도 생겨서 항상 연휴 기간이 4일은 되는 느낌이지만 예전에는 날짜 한번 잘못 걸리면은 설날 추석이 매우 짧았잖아요. 휴일이면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하필 또 양가 중에 한쪽이 먼 지방에 있다고 한다면은 휴일이 아니라 그냥 출근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제사 없는 집도 꽤나 생기곤 하지만은 얼굴 안 비추기는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욱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부분은 명절 노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인데요. 어떤 이혼 사유로 가느냐, 이혼은 전략이거든요. 이혼 사유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외도지만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종합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님들이 너희 이혼해야겠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나쁘게 했다고 기분이 나빴다 이런 사유 하나만으로는 딱 너희 이혼해라 이러는 경우보다는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은 싸움이 일어난 김에 그동안의 불만을 쭉 다 적게 되고 그동안 불만 서로 쌓인 거 다 터트리니까 명절 가사노동에 관련된 부분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사조사라는 게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실제보다도 어느 정도는 가장될 수밖에 없고 좋은 부분은 서로 전혀 소송에 안 쓰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사조사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요. 판사, 변호사 다 빠지고 조사위원과 당사자들이 가정 환경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면담같이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씩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을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사조사를 통해서 나온 보고서는 거의 항상 안 좋거든요. 보통 몇십 장씩 보고서가 올라오니까요. 이혼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목표가 뭔가요? 위자료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돈을 많이 받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바람을 핀 경우가 아니면 위자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모든 부분은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사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둘 다 이의가 없다면은 저런 부분에는 너무 힘을 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런 부분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혼해서 서로 얼굴을 안 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솔직하게 이혼 후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니까 변호사랑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잘 짜야 해요. 이혼은 정말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전략 잘못 짜면은 몇 년 동안 소송하면서 스트레스는 다 받고 결과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싸울 필요 없는 부분에서 싸움이 길어지면은 이혼 소송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짧게 끝낸 이혼은 재판 한 번에 끝낸 경우도 있지만은 긴 건 3년 넘게 간 것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슬픈 명절이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성수기 명절 직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체감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명절 이후 이혼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서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면은 부부간 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 명절 이후에 이혼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가슴 깊이에서 항상 이혼 카드를 딱 지니고 있다가 명절의 일이 계기가 돼서 이혼을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이혼 시 노골적으로 돈을 챙기는 방식, 특히 주부분들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부의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오늘의 영상이 생각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